안녕하세요. 여행 가는 인도댁입니다. 갑자기 여행도 아니고 인도 이야기도 아닌 주제로 영상을 올려서 놀라셨죠?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한 기간 동안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여기서 자격증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자격증이 발급되기 전이라 이렇게 합격했다는 이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인도에 다시 돌아온 상태이고요.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월 22일 인도에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인도로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다 코로나 때문에 잦은 외출이 걱정되기도 해서 한국 체류 기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낼 방법이 뭐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약 5개월의 준비 끝에 1, 2차 동시 합격을 해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동차 합격을 목표로 했던 건 아니었고요.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지인들이 워낙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점점 욕심이 생겨서 일단 시작한 공부이니 자격증을 취득해보자 한 것이 이렇게 되었네요. 얼떨결에 합격을 하고 나니 주변에서도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시험은 어땠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쭉 부동산 관련된 영상을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인도 이야기, 여행 이야기, 한국으로 돌아간 저의 일상 이야기, 기회가 된다면 부동산 이야기도 올려보고자 하는데요. 목표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공인중개사 5개월 만에 1, 2차 동시 합격. 그래서 성적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는 꽤 머리가 좋은 줄 알았지만 이제는 평범보다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두뇌 상태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후반의 아줌마이고요. 그래서 5개월 만에 취득한 저의 점수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1차 부동산 학개론 80점 좀 보여드릴까요? 1차 부동산 학개론 80점, 민법은 45점, 그리고 2차는 중개사법 75점, 그리고 공법이 50점, 마지막으로 공시법 세법이 60점을 받았습니다. 1, 2차 평균이 각각 62.5점으로 동일하고 가까스로 간신히 턱걸이로 합격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점수인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교수님들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목표는 60점이다 이거거든요. 제가 너무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 2차는 시험을 볼지 못 볼지도 몰랐었고 1차에서 그래도 좀 기본 지식이 있는 개론은 80점을 맞고 민법은 40점만 가자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어쨌든 목표를 달성했으니까요. 그래도 저처럼 턱걸이 점수가 나오면 가채점 이후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달간 정말 떨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OMR 답안지에 마킹을 하며 시험을 본 게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요. 혹여 마킹 실수라도 하지 않았을지 정말 합격이라는 글씨를 볼 때까지는 주변에 정말 친한 사람들, 가족 말고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저보다는 좀 더 철저히 준비하셔서 안전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 5개월이면 충분한가? 저는 공부를 하다가 궁금해서 이런저런 영상을 찾아봤었어요. 거기에는 이 시험을 적게는 4개월부터 길게는 1년 아니면 1, 2차 2년에 걸쳐서 합격하신 분들의 수기가 있었고요. 극단적으로는 10일 만에 준비하셔서 합격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준비 기간이 다른 것은 당연히 직장을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하거나 육아를 하면서 준비하는 등 환경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의 정도가 그 준비 기간을 크게 좌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극단적이라고 말씀드린 10일을 준비하신 유튜버분은 로스쿨을 다니셨던 건지 아니면 다니시고 계시는 건지 여튼 법적 지식이 매우 풍부한 분이었어요. 일단 법대를 나오신 분께는 민법 같은 과목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시험에서 개론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법 과목이기 때문에 그 과목을 직접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속도가 법적 지식이 전혀 없는 저 같은 사람에 비해서는 월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대 전공을 했고 경영학 복수 전공을 했어요. 대론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 수업과 경제학 수업 때 들었던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됐고요. 또 경영학 수업 때 열심히 들어놨던 세법 과목이 세법 공부할 때 도움이 당연히 됐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 또한 기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주택임대차 계약, 상가임대차 계약, 또 아파트 분양하면서 매수 계약 등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런 경험들이 중개사법, 공시법 등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엄마가 오래 사셨던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했던 것이 공법을 공부하며 이해하는데 아주 조금이지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민법은 전혀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과목들은 일부 지식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5개월 만에 턱걸이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개념적 지식들과 간접적인 경험들이 없었다면 5개월 만에 공부를 해서 1, 2차 동시에 합격을 한다는 것은 저같이 단순함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지식들을 잘 고려해서 공부 기간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5개월이라는 시간은 온종일 공부했던 건 아니고요. 앞에 4개월은 제가 한국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 친구 만나는 거, 병원 가는 거, 또 제가 단기간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한 3개월은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평균으로 치면 한 2-3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10월 한 달은 총 4일 정도를 빼고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가 제 인생에서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던 기간인 것 같아요. 시험 공부 어떻게 했나? 학원, 인강, 독학? 저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제 생각에 저 정도의 기본 지식밖에 없는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이 독학은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책을 혼자 읽고 시험을 볼 정도라면 어느 정도 기본기가 탄탄해 있어서 소설책 읽는 속도로 기본서를 읽을 정도가 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막히거든요. 읽으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좀 더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한데 이때 학원에 직접 가서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물론 메리트가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도움도 될 것 같고 나중에 실무에 바로 나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바로 실무에 나갈 생각은 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자가격리 기간에 공부를 시작하는 바람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온라인 강의밖에 없기도 했고요. 저는 공부 기간이 짧아서 많은 강의를 빠르게 들으려고 강의 속도를 1.5배속 정도는 들었는데요. 교수님들이 물론 잘 이해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겠지만 말씀을 좀 천천히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원래 강의 속도로 들으면 집중도 안 되고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었으면 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을 환경과 의지가 있다면 온라인 강의로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구나 다 아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죠. 공인중개사 합격 이렇게 시작되는. 저는 잘 이름이 있는 사이트에서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서 인강 사이트 선택이나 추천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자격증이 급한 목표가 아니었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부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서 좀 저렴한 강의를 선택한 거고요.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내용에는 꽤 집중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라면 좀 더 합격률이 높거나 이런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곳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를 들은 곳의 커리큘럼은 전체 1년 과정이었고 전년도 시험이 끝난 바로 직후부터 11월 강의가 시작돼서 2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11월부터 2개월씩 입문, 기초, 기본, 심화,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저는 6월 초에 공부를 시작해서 이미 심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입문 강의부터 선택을 했는데요. 저처럼 5개월을 넘기고 시험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바로 앞 단계인 3, 4월 기본 강의부터 들으시거나 기초가 너무 없다 하시면 1, 2월 기초 강의부터 들으시는 것이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거나 모의고사를 좀 더 많이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저는 입문 강의가 매우 좋았거든요. 좋긴 좋았어요. 교수님들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용기를 북돋워 주시려고 하는 건지 좀 쉽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원리나 뭐 배경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를 완전 못하고 정말 못하고 무얼 하나 외우려면 원리나 배경을 좀 알고 이해를 먼저 해야만 암기가 가능할까 말까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2월까지의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암기를 할 때 좀 더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강의 속도를 1.5배속, 2배속 하면서 들어도 워낙 물리적인 공부 시간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저는 10월 중순까지 개념 강의만 듣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제 저득점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입문 과정을 좀 넘기고 바로 기초 과정부터라도 들었다면 한 달이라도 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벌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턱걸이 점수가 나온 것 같아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왕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했다면 최대한 문제풀이 시간을 많이 가져가게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워낙 자격증보다는 공부를 해서 지식을 좀 쌓자 이런 되도 않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10월에 첫 모의고사를 보고 너무 좌절하게 되고 그때 가서 1차만 볼 것인가 그러기에는 2차 공부한 게 너무 아깝지 않나 계속 저와 제가 싸우기만 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교재는 다 구입해야 할까? 기본서? 요약서? 문제풀이? 제가 책을 인도에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서랑 문제풀이 두 종류를 전 과목 모두 구입했고 기본서로 공부를 했고 문제풀이는 풀려고 샀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결국 민법만 한 30문제 정도 푼 채로 새 책으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돈이 좀 덜 아까웠던 건 문제풀이서를 너무 늦게 샀더니 그 인터넷 서점에서 10년 기출문제 모의고사 뭐 이런 문제집을 더 껴주셔서 제가 막판에 기출 2회 모의고사 3회 풀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입문과정 수업 들을 때는 책을 아예 사지 않았어요. 아마 입문과정에도 입문서가 따로 나올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스타일은 노트 필기를 엄청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암기가 정말 취약해요. 그런데 자격증은 암기를 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한 방법이 강의를 강의로 듣지 말고 드라마 보듯이 교수님 강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가 재미있는 얘기 나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자 였어요. 그래서 그냥 영상을 틀어두고 그냥 봤습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보고 뭐 홈트 하면서도 보고 그렇게 그냥 계속 틀어뒀어요.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 내용을 외우잖아요. 친구가 해주는 얘기도 다 기억해서 다른 친구한테 또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입문 기초 강의 정도는 정말 그렇게 들으니까 재미도 있고 이해도 되더라고요. 문제는 암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번에 교수님이 같은 얘기 다 하시는데 디테일은 다 까먹어요. 그래도 이제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걸 믿고 그렇게 입문 강의까지는 책도 없이 듣기만 했고요. 기초 강의 들으면서 제가 기본서를 사서 책을 보면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노트 필기는 하지 않았고 그 교재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 강의 중간부터는 요약서로 진행하는 교수님들도 좀 계셔서 저도 요약서를 구입할까 좀 망설여졌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기본서 1독도 다 못했거든요. 별도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이 짚어주신 그런 부분 아니면 따로 책을 제가 별도로 읽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책만 더 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기본서를 가지고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살짝살짝 노트 필기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제가 했던 노트 필기입니다.
이 노트패드는 제가 회사 다닐 때 많이 썼던 건데 이렇게 낱장으로 뜯어져 있어서 뒤에 있는 내용이랑 앞에 있는 내용이 좀 연관되어 있다 하면은 뜯어가지고 같이 볼 수도 있고요. 저는 회사를 퇴사하고도 이 노트패드는 좀 집에 계속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노트 필기 할 때 썼던 펜들인데 저는 펜을 이 정도로 끝까지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이거 지금 빨간색 하나 빼고는 끝까지 다 썼어요. 너무 뿌듯해서. 그리고 원래 제 노트 필기 스타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깔끔하게 마치 책 한 권을 더 만드는 효율성 없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스타일로 너무 중요해서 정리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책의 여러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도저히 안 외워지는 부분이라든지 무조건 외워야 할 것 같은 이런 부분 위주로 토막토막 필기를 했습니다. 공법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싫었던 부분이 뭐가 다 계획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주민의 3분의 2 이상, 어디 가서는 4분의 3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그런 걸 모아서 정리를 하거나 교과서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정리해서 이 노트를 시험날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노트가 있는데 이건 제가 거의 마지막 보름 기간 동안 푼 모의고사와 기출문제에서 틀렸다면 틀린 지문과 정답의 지문, 아니면 맞았지만 알고 맞은 게 아니라면 정답과 헷갈렸던 지문들을 전부 적었어요. 지금 이 지문들은 전부 옳은 지문으로 고쳐서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였다면 정답 지문은 틀린 지문이니까 그 틀린 부분을 찾아서 옳게 고쳐서 맞는 지문으로 고쳐서 여기에 적었어요. 그래서 이 지문 노트와 필기 노트 딱 요렇게만 가지고 고사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는 여기 지문 노트에 옳은 지문만 계속해서 읽은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책은 너무 크고 두꺼워서 들고 가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때는 공부했던 사이트나 출판사 외에 전혀 다른 출판사나 전혀 다른 사이트의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아 보였어요. 저는 제가 공부하던 출판사 문제집을 샀더니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집을 끼워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보니까 왜 진작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너무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같은 교수님의 강의를 계속 듣고 그 교수님이 출제하시는 문제만 풀다 보면 시험에서 좀 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수님들의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것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도 그 정도 턱걸이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어땠나?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는요. 게다가 제가 계산기를 안 들고 가는 바람에 개론 계산 문제를 생으로 손으로 푸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민법 문제 마지막 7문제는 문제를 읽어보지도 못한 채로 한 번으로 찍어서 냈거든요. 그 와중에 민법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이 정도면 나도 민법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는 문제도 너무 많았어요. 마지막 7문제를 3번으로 찍었는데 정답이 3번인 문제가 한 개밖에 없어서 6문제나 틀렸는데 제가 다 읽고 풀었다고 해서 더 맞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7문제를 내리 3번으로 찍고 나니 너무 허탈하고 과락에 틀림없다는 생각에 집에 돌아가려고 가방까지 전부 챙겼다가 제가 시험 접수일에 너무 늦게 접수하는 바람에 집에서 좀 먼 고사장까지 아침 일찍 간 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앉아서 2차까지 시험을 봤습니다. 2차에서는 제가 세법은 자신이 있는 과목이어서 마지막에 좀 소홀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법도 예상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아 버렸더라고요. 역시 공부는 끝까지 놓지 않고 했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안일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합격점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 시험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고득점으로 자격을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장 가실 때 계산기 꼭
가지고 가시고요. 1, 2차 동시 시험 보신다면 1차가 아무리 어려웠더라도 반드시 2차까지 꼭 보고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